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보험 진단 앱 보다 플래너 노사 임수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MZ세대 암보험 똑똑하게 가입하기인데요. 자, 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보험이 암보험 아닐까요? 근데 암보험 특약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MZ세대에 꼭 맞는 특약, 선택하는 요령과 함께 암보험 베스트 플랜까지 알짜 정보 알려드릴 테니 스킵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자, 암보험 알아보려는데 특약들이 너무 많죠. 도대체 어떤 특약들인지도 모르겠고요. 진단비, 항암 약물 치료비, 통원비, 생활비, 유사암 진단비. 자, 너무너무 특약들이 많은데요. 자, 제가 여기 보이는 특약들을 묶어서 4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까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암보험 우선순위 정하기. 자, 먼저 암 진단비 특약인데요. 말 그대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자, 해당되는 특약들은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비 등이 있는데요. 자, 진단비를 잘 구성하는 기준은 당연히 암 보장의 범위와 한도입니다. 자, 그 요령은 베스트 플랜 때 다시 다룰게요. 자, 두 번째 암 치료비 관련 특약들인데요. 자, 해당되는 특약들은 암 수술비,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등 암 세포를 없애는 치료 방법에 따른 특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암으로 입원하거나 통원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인데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여기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특약이고요. 그 외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해당되는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 또 통원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인데요. 자, 1차 진단 후에 1년이나 2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암이 재발될 수도 있고 전이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암이 발병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암들을 보장하는 재진단암 진단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특약들도 있고요. 자, 이색적인 특약으로는 암 진단을 받으면 집으로 가사도우미를 보내주는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암 특약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자, 보다 플래너 노사가 제안하는 암 특약 가입 우선 1순위는 바로 암 진단비입니다. 자, MZ세대는 왜 암 진단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원론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먼저 암 치료 방법의 변천사와 그에 따른 보험사의 보장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미 1800년대부터 외과적인 수술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면역 항암제 요법까지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사도 수술비 등 여러 가지 특약들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의 보장은요. 의료 기술을 따라가지 앞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암 치료 방법에 대한 의료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핫한 특약들이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무실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MZ 세대들은 암보험 구성을 할 때 다른 특약들보다는 진단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MZ세대 암보험 베스트 플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의 암보험 베스트 플랜인데요. 저는 A보험사, B보험사 2개의 보험사의 조합으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같은 금액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자, 먼저 유사암 진단비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암은 갑상선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가 바로 유사암인데요. 이 4가지를 각각 보장하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일반암 진단비로 구성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암 진단은 1차적으로 임상학적 진단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과연 이 암이 어디 부위에서 발병이 되었고 몇 기인지 병기를 정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질병 분류 코드 C코드인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뭐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 같은 D코드인 유사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D코드 진단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안심일 수 있죠. 비교적 초기니까요. 하지만 만약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일반암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 유사암은 500만 원만 지급을 한다라면 조금 속상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똑같이 큰 금액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 또한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검진 기술도 발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초기 진단율이 점점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암 진단비도 일반암처럼 큰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두 개 보험사의 조합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험사마다 유사암의 가입 한도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 보험사의 조합으로 합산하여서 이제 동시 가입하는 조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15세 이상이라면 암보험 가입 시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암 진단비 보장 개시가 되고요. 또 1년이나 2년 안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 있는데요. 만약에 피보험자 나이가 30세 미만이다 할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암보험을 구성한다면은 이런 감액 기간도 없이 가입도 가능하다라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암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요령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인공지능 보험 진단 앱 보닥 앱에 요청해 주세요. 자, MZ세대에 딱 맞는 암보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보닥 플래너 로사 임수연이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 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해당 모집 종사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